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6-2단원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자, 여기서 흐르지 않는 경우라고 물어봤어요. 흐르지 않는 경우는 자석이 운동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석 사이에 코일이 회전할 때, 자, 운동하고 있다는 멘트가 있죠. 그러면 아니에요. 자, 강한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어둘 때래요. 자, 여기서 둘 때라는 말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둔다라는 뜻은 넣어놓고 기다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지 상황이죠? 자, 흐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일 내부에 강한 자석을 마찬가지로 넣어둘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지한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4번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왕복 운동을 할 때, 자,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코일이 한 끝에서 자석이 왕복 운동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 혹은 코일이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고요. 자석 또는 코일이 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자석이 운동할 때와 자석이 운동하지 않을 때 이 경우로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자, 코일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일의 입장에서 자석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코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자석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을 때, 자석의 입장에서나 코일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둘 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발광 다이오드를 코일에 연결한 후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석을 가까이 해서 운동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뿜뿜뿜 뿜어져 나왔었어요. 자, 근데 이때 자석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던 경우에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N극과 S극을 구분하지 않고요. N극, S극은 모두 다 무엇이라고 생각해 주냐면 바로 자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석을 가까이 하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맞습니다. 자석을 멀리 하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맞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하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집니다. 맞아요. 자석을 멀리 하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집니다. 맞습니다. 자석을 코일 속에 깊게 넣은 채로 유지하면, 자, 여기서 깊게 넣은 채로 유지한대요. 정지해 있다라는 말 포인트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에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에요. 3번, 그림과 같이 발전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넣었다 뺐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줬었고요. 자석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유계도 0에 그대로 위치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1번 볼게요. 코일 속으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자, 이 내용은 교과서 시간에서 안 배웠었는데요. 속력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따라서 자석의 운동 속력이 높으면 전류도 세집니다. 자, 2번,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배우지 않았지만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는 것이 맞아요. 자석을 정지시키고 코일을 움직여도 전류가 흐른다. 코일이 움직여도 코일의 입장에서 코일을 움직여도 코일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석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코일이 움직여도
자석이 움직인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는요. 코일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옆에 있는 가로수 나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자동차가 쭉 지나가면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들은 뒤로 움직이고 있죠. 움직여 보이죠?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자석은 정지해 있고 코일이 움직여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석을 코일 내부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가만히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말뜻은 운동하지 않아요. 정지해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계의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0에 있습니다. 5번, 코일 속으로 자석을 넣을 때와 코일 속에서 자석을 뺄 때 모두 전류가 흐릅니다. 넣던가 빼던가 모두 다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언제였죠? 코일 혹은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정답 5번이 맞고 잘못 말했네. 그렇지. 5번이 맞지. 얘들아, 선생님이 정신이 좀 나갔어. 미안해. 코일 속에 자석에 N극을 넣고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즉,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정지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발광 다이오드를 코일에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경우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불이 켜지는 경우는 언제였죠? 바로 자석이 운동할 때요. 마찬가지로 자석은 가만히 있고 이 코일 자체가 움직여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의 S극을 다시 표현하면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운동하고 있군요. 맞고요. 자석을 S극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운동하고 있어요. 전류가 흐릅니다.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있어요. 전류가 흘러요. 자석의 N극을, 자석을 코일에 넣고 가만히 있을 때 정지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에요. 발전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거는 좀 기억해주면 좋은 게 발전의 원리가 뭐였어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움직였더니 전류가 흘러요. 그것이 바로 몇 번? 4번입니다.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실제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카드를 가까이, 카드 안에 내장된 코일을 가까이 함으로써 전류가 흘러서 인식되고요. 도난 방지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태기, 자석이 혹은 코일 같은 것이 움직였을 때 그때 그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전류가 흘러서 바로 삐삐빅이라는 경고음이 흐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것들은 바로 교통카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추가적으로 마이크가 있어요. 이건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전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전의 원리를 이용한 것은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소리로 소리를 내잖아요. 이 소리는 바로 공기의 진동이에요. 공기의 진동이란 말뜻은 운동이라는 말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기의 진동이 마이크에 들어가서 마이크에서 바로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마이크예요. 따라서 마이크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발전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류계는 아니고요.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전자석 기준기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어요.
전자기 유도.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니고요.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발전기에서 8번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외부에서 날개에 전달하는 무슨 에너지? 운동하고 있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날개가 회전하면은 연구자석 사이에 코일이 회전한다. 코일이 회전해요. 그러면 즉 자석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전기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9번 에너지 전환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텔레비전이 빛이 반짝반짝 나와요. 즉 텔레비전은 빛 에너지고요. 전기밥솥은 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나 쌀을 익혀요. 즉 열 에너지, 전기난로도 열 에너지, 전기 토스터도 빵을 노릇노릇 구워주니까 열 에너지, 전기 다리미도 따끈따끈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전기기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등은 뭐죠? 빛이 나와요. 따라서 빛에너지 맞고요. 자, 스피커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해서 스피커 앞면을 살짝 손을 대보면 거기에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이 흔들립니다. 진동해요. 따라서 그 진동에 맞춰서 공기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한다? 운동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풍기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회전하는 운동에너지. 자, 전기다리미예요. 다리미는 마찬가지로 열에너지가 발생하고요. 헤어드라이어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위치에너지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열에너지가 된다, 전환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볼게요. 소비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비전력은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이다. 얘는 정의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소비전력이 1W인 전기기구는 1초마다 1줄씩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얘도 정의를 활용한 거예요. 자, 3번.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한다. 즉, 전력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소비전력 곱하기 사용시간. 이때 이 시간의 단위는 hour, 즉 몇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소비전력의 단위는 와트였고요. 자, 그러면 4번 문제에서의 1와트시는 1와트의 소비전력을 1초 동안 땡 1시간 동안입니다. 1시간은 1hour, 1hour 해가지고 1h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1W, 1와트 곱하기 1hour 곱해주면 1와트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었고요. 1와트시는 1000줄의 전기에너지와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1와트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소비 전력이 1와트인 것에 1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시간은 우리가 몇 초인지 아시나요? 바로 3600초가 되는데요. 1시간은 60분에 곱하기 60초를 해주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00초 곱하기 1와트 하면은 자, 3600줄이라는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1와트시는 3600줄의 전기 에너지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과 5번입니다.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보면은 220V에 880W라고 표시된 전열기를 20분 동안 사용하였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220V는 전격 전압이에요. 이 220V에 꽂았을 때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기구를 오류 없이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때 880W라는 것은 이렇게 220V에 연결하여 사용했을 때 1초당 880J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바로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인데 이때 단위는 초에 써요. 우리 소비 전력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를 220V에 꽂았을 때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한다.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20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이 20분을 사용 시간인 초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20분 곱하기 60초로 바꿔주면 되고 소비 전력은 880W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바로 자, 즉 1056kJ이라는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kJ이라는 말 뜻은요. 여러분들이 킬로미터, 미터 사용하는 거와 똑같아요. 1000m는 1km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1000줄은 1kJ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공세개를 축약해서 kJ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13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다음 문제를 볼 건데요. LED 등에 표시된 제품 정보예요. 220V에 연결했을 때 1초당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즉 44W인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220V는 전격 전압이라고 했었어요. 자, 13번 LED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죠? LED 등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입니다. 니은 소비 전력은 44W이다. 써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자, 전격 전압을 걸었다란 뜻은 220V에 연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초에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요. 이 문제를 옳지 않은 것이 아닌 옳은 것으로 바꿔주시면 정답은 5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14번 LED 등의 전격 전압을 걸어 20시간 동안 사용했다면 전력량은 몇 와트시인지 구하시오. 구학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구하시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력량은 어떻게 계산했죠?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소비 전력은 얼마였어요? 44W였어요. 그리고 20시간 동안 사용했대요. 계산하면은 880W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880W시입니다. 자, 15번 100V에 연결했을 때 1초당 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선풍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소비 전력은 200W이고요. 전격 전압은 100V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100V 전격 전압에 연결하여 30분 동안 사용했을 때 선풍기의 전력량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구학시오라고 돼 있네요. 여기도 또 구하시오라고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죠? 바로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때 소비 전력은 200W였고요. 30분은 몇 시간이죠? 바로 0.5시간이에요. 즉 2분의 1시간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100W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W시예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영이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텔레비전은 100W의 소비 전력을 갖고 있고 세탁기는 150W, 선풍기는 60W, 청소기는 80W의 소비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도록 할게요. 텔레비전은 1시간 동안
220W 시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자, 계산해보면 텔레비전은 얼마이죠? 100W죠. 100W 곱하기 1시간이니까 계산하면 100W시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청소기는 1시간 동안 288kJ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청소기는 80W이고요. 얘는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인 거예요. 1초당 80J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사용했대요. 그러면 3600초를 곱해주게 되면은 계산했을 때 288kJ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288kJ는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세탁기를 2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300W시이다. 자, 세탁기의 소비 전력은 150W이죠. 2시간을 사용했대요. 계산해주면 전력량은 300W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 지금 보면은 같은 시간인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 바로 소비 전력이었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뜻은 소비 전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 바로 정답은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150W이기 때문이죠. 정답이 맞아요. 같은 시간 동안 가장 작은 전기 에너지에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소비 전력이 가장 작은 것을 고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풍기가 80W이기 때문에 80W래요. 60W이기 때문에 가장 작죠. 따라서 선풍기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예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기기구 A부터 E까지 소비 전력과 하루 동안에 사용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하루 1일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1일이라고 해서 다 모두 다 24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 얼만큼 사용했는지가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의 사용 시간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소비 전력 200W 곱하기 2시간 30분. 그러면 A는 200W 곱하기 2시간 30분이면 몇 시간이죠? 2.5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500W시가 나오게 됩니다. B는 300W에다가 3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W 곱하기 3시간은 900W시가 나오게 되죠. 자, C는 150W를 4시간 동안 사용했대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00W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D는 1000W인데 15분을 사용했대요. 자, 여러분 시계에서 15분은 바로 4분의 1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25시간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50W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E는 100W 곱하기 5시간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500W시가 나와요. 자, 이거를 우리 부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제일 작은 것은 D고요. 그 다음에 A랑 E가 동일한 500W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C가 600W시, B가 900W시입니다.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18번 220V의 전원이 공급되는 지역인의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사용하는 시간이다. 지영인의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은 몇 와트시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용 시간을 소비 전력에 각각 곱해줘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어컨 먼저 계산을 해보면 1번 에어컨 6000W 곱하기 30분은 몇 시간이죠? 0.5시간입니다. 계산하면은 3000W시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LED 등이에요.
10W를 10시간 동안 사용했대요. 계산해주면 100W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다리미를 계산해 볼 건데요. 전기다리미는 1000W인데 15분이에요. 아까 15분은 몇 시간이라고 했죠? 0.25시간, 즉 4분의 1시간입니다. 계산하면 250W시가 나오게 되고요. 4번 머리 말리기 헤어드라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1600W 곱하기 15분은 0.25시간. 마찬가지로 계산했을 때 400W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거 1번부터 4번까지를 싹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3750W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더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표는 상순의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기구별 소비전력과 일일 사용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상순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전기기구를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몇 와트시인지 구하시오. 그리고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는 하루하루 사용한 전력량이 아니라 30일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비 전력에다가 일일 사용 시간을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30일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전력량을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은 80W 곱하기 2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은 30W 곱하기 5시간이었고 컴퓨터는 100W 곱하기 3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는 200W 곱하기 24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이게 1일치였어요, 지금. 1일치에다가 30일치의 전력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0일을 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서 한 번에 더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자, 205,500W시가 나오게 돼요. 자, 이것도 좀 더 짧게 쓸 수가 있는데 205,500을 205.5kW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돈을 계산할 거예요. 전기요금. 자, 근데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1000W시당 300원이래요. 누진세에 적용하지 않고 1000W시당 300원이라는 뜻은 205,500W시를 1000W시로 나눠주고 곱하기 300원을 하면 돼요. 왜 1000W시로 나눠주냐면 1000W시 단위당 300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1,650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누진세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당 이 전력량, 사용량당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마다 돈이 점점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요금 아껴야 돼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 때문이냐면요. 누진세 때문인 거예요. 이 누진세가 적용되면은 사실 돈이 10만원으로 증가하는 거는 거뜬합니다. 현재 6만원 정도 나오는데 누진세 적용하면 한 10만원쯤 할 거예요. 엄청 돈이 금방 증가를 하죠. 그래서 집에서 전기 요금을 아낀다란 말 뜻은 전기 사용량을 좀 아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뽑아놓는다던가 대기 전력을 없앤다던가 그런 등등의 조치를 많이들 취하십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선풍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선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풀어볼 건데 이 선풍기는 현재 220V의 전격 전압과 22W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조 연월은 별로 중요치 않은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선풍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볼게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맞습니다.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전동기가 움직여
날개가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0V에 연결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격 전압이란 뜻은 정격 전압. 그 전압에 연결했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라는 말 뜻이고요. 소비 전력은 읽은 그대로 22W이고요. 1초에 22J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1시간 사용했을 때 220W시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자, 지금 현재 22W인데 1시간을 사용하면 전력량은 22W시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220W시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자, 21번 마지막 문제. 선풍기에 전격 전압을 걸어 4시간 동안 작동시켰을 때 선풍기가 소비한 전력량은 몇 와트시인지 구하시오. 지금 전력량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소비 전력인 22W에다가 4시간을 곱해주면은 88W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88W시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았었는데요. 6-2 단어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단원이에요. 내용이 많이 빠져있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 전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소비 전력이 무슨 뜻인지, 그 정의를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전기 요금은 얼마인지까지 물어보는 게 대부분 고난이도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전류가 언제 흐르는지, 언제 흐르지 않는지를 주로 물어봅니다. 즉, 자석 혹은 코일이 운동할 때, 운동한다는 뜻은 전류가 흐른다. 정지하여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이시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3번 문제와 같이 자석의 속력,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고등학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시면 자석의 속력과 코일의 가문수와 관련된 공식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발전의 원리를 이용한 물품에는 보통 교통카드와 도난 방지 장치, 그 다음에 마이크까지 이렇게 3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우리 애기들, 안녕!